네,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여의도 뒷모습 뉴스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결의 김환 기자,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CBS 노컷 뉴스의 서민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선 기자는 CBS의 정치부죠? 네, 지금 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네. 예. 머리가 약간 긴. 머리요? 예. 네. 제가 사실 정치부 처음 왔을 때는 예. 굉장히 짧았거든요. 어. 와서 지금 이제 3년쯤 다 돼가는데 계속 길러가지고 지금의 머리가 됐습니다. 설마 바빠서 머리 깎을 시간이 없었던 건 사실 그거를 좀 주장하고 다녔는데 예. 사실 딱히 큰 의도는 없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여의도에 되게 기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바로 한 번에 알아본다. 기억을 해주세요. 어. 네, 일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사실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인지도를 네. 장발로 갖춘 서민선 민주당 CBS 출입 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머리 길렀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 정도로? 그 정도보다 조금 짧았던 것 그때는 같아요. 30년 전에는 장발이 유행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깎는 게 귀찮아서. 예. 지금 서 기자님은 약간 이 헤어스타일이나 모발의 저보다 상태로 그 봐서는 스타일이 예. 이시거든. 저희 중에 지금 가장 장발이세요. 관리받는 예. 스타일이신데 저는 그냥 관리 안 한 스타일로 기르긴 했었습니다. 네, 관리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관리. 그죠? 네. 네, 잘 어울리시긴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예. 예, 일단 사실 바로 눈에 띄어서 예. 의원들이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물어보기도 편하고.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제죠.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윤호개인에 반대하는, 정확한 표현은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대한 주장을 명백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저륜이냐?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경률 전 국힘 비대위원은 보이스피싱이다. 이거 사기야. 속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김환 기자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놀래긴 했는데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그래도 선거가 다가왔다. 아, 선거는 마침내 오고 있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김은지 했다 기자는요? 치고. 했다 치고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했다 들었는데요. 치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히 아이돌이라든지 이렇게 춤 연습을 할 때 보면 따라하는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는 했다 치고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사과와 그리고 절연이라고 하는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만큼 우리가 했다 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침묵이라고 하든지 그리고는 사실 통합을 강조하는 마지막 그 결의문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우리 했다고 서로 치고 넘어가자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다 치고 넘어가자. 서민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만 선배가 말한 것처럼 선거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금 분위기가 대구 경북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통해서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부울경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3구청장까지는 좀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게 그 오세훈 시장이 공천 등록을 후보 등록을 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게 긴급구청이 열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니다. 네.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남양주에서 소주회동을 해서 7인회동인가요? 8인회동? 8인회동을 팔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이게 가장 정치적으로 스무스한 모양새. 그러니까 좋은 스탠스는 당의 가장 이제 간판 후보일 수밖에 없는 서울시장 후보가 전격적인 제안을 하고 예.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당이 화답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갑시다. 뭐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이제 다 손잡고 갑시다.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중앙일보가 낱낱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기획된 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본을 공개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어쨌든 일정 정도의 그런 연출과 퍼포먼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 퍼포먼스와 오세훈 시장의 퍼포먼스와 이 연출이 이 쇼가 어떻게 연출됐는지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도도 보도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의 이제 결의문을 너무 빨리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이 정도는 부족하다.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다음 스텝이 뭐냐? 장동혁 대표는 왜 침묵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오래 그리고 강렬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저께 뭔가 그거를 덮서 이 정도면 됐다. 의 수준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와 오세훈 시장의 스탠스가 겹쳐지면서 이거 결국엔 본인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데 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짜리 연출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시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 기자님이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진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명확한 저륜이 앞서 이제 됐다 치고 했다 치고 죄송해요. 네. 했다 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수동태로 살아가지고 네, 했다 치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혹시 안 했다 칠까봐 염려했던 건 아닌지 오세훈 시장도 했다 치고 가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는 했다 치고 어제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무소속 출마 혹은 불출마의 빌드업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기스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안 한 적이 있느냐? 결국 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 치열하게 해가지고 본선까지 가는 모멘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박성태 진행자도 예상하는 것처럼 36시간 용일지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봉합되는 수순으로 서로 이제 했다 치는 것들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당장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가서 탈당서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물론 고성국 씨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당의 강성 지지층 추이를 좀 살피고 있는 것이 장동혁 대표 현재의 스탠스이긴 하죠. 서민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일단 발판이 마련됐다 지방선거를 뛰기 위한 총 결의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소주회동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저희도 좀 따로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경위가. 근데 정확히 시간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남양 소주회동이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저녁에 안철수 이제 의원을 만나고 그 다음 날 오세훈 시장이 공천에 미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선에 대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의총 결의문이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정리를 해보면 금요일 밤에 남양주 8인 소주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장동혁 오세훈 미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장동혁 안철수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천 접수 안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제 의총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사실 소주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노선 바꾸는 것까지 동의하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노선에 대한 토론을 위한 의총을 열자 여기까지만 동의했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 결의문이 나오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와버린 거에 송원석 대표가 좀 키를 강하게 쥐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선 변화 정도에 되면 사실 당의 간판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발 뺐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한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된 건 그 정도의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나 저륜을 명확히 안 쓰고 약간 애둘러 표현해서 노선 변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조율됐다라고 저희가 이 남양주회동의 결과물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민선 기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근데 이게 소주회동 기사가 나온 경위를 또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이들끼리 있었던 얘기니까 누가 흘리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흘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 결의문에 이거를 싹 자기의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 원래부터 계획된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당에서 이제 바라보는 큰 그림은 일단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나오게끔 만드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당권 예를 들면 그 다음 스텝까지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이 공을 주긴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나왔던 기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동혁 대표도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그 내막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사실 거기까지 동의한 건 아니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김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것도 좀 모양이 또 웃겨요. 오세훈과 장동혁의 기싸움, 존칭은 빼겠습니다. 기싸움에 장동혁 대표가 밀린 것처럼 보이자 긴급총 결과물이 그게 아니다. 원래 우리끼리 해왔던 거다. 근데 이걸 공개하는 순간 사실은 톤을 상당히 낮게 하기로 조율됐다라는 거면 결의의 이 태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당의 난맥상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 보도가 그러니까 어떤 그 결의문의 그 결연함들을 굉장히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뭔가 짜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구나. 뭐 좋게 말하면 조율이긴 하겠지만 이 상황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윤어게인 노선으로 완전히 제압했다기보다는 적당한 봉합을 선택하면서 뭔가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가 저도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예. 오세훈 시장을 좀 띄워주는 그렇죠. 게 그게 맞죠.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띄는 걸 못 보는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했다 치더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 공을 출마하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사실 맞는데 예. 어제 하루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쪽지대보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막장 드라마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랑도 사전에 공유를 했었다고? 사전에 기획을 미리 했었던 거야? 이거를 통해서 오세훈한테 가야 될 시선을 한번 뺏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는 겁니까? 김태흠 지사를 만나러 갔어요. 장동혁 대표는. 예. 그래서 충남에는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오세훈 시장은 출마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접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종영 공관위원장은 다시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그 일사불란함은 선거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아니라 저 내부에서 뭔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비춰지게 스스로들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예. 그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지 혹은 후인지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날 만난 건 맞는데 시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기는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만난 거 토요일에 토요일에.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박완규 의원님 수초에 나왔다고 제가 계속 약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는데 예. 우리 박완규 머리를 가진 서민선 기자님이 워낙 취재를 지금 잘 해오셨어요. 솔직히 첫날이어서 지금 취재 엄청 해오신 거죠. 네. 혹시 후배들을 다그친 거 아니에요? 사실 좀 팀이 다 같이 약간 하는 그런 CBS 마음으로 대표로. CBS. 야. 수초를 왜 우리가 제가 저희 부스 대표로 나온 예. 국회 저희 부스에 국회 부스에. 네. 라디오로 그런-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시겠어요. 궁금하시겠네.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예. 서 기자님 모습을 볼 수 있다. 박완규 헤어란 무엇인가? 박완규 헤어의 그 서민선 기자님이 지금 워낙 많은 취재를 해오셔가지고 풍성해졌어요. 예. 사실 그 남양주회동의 디테일들 혹시 뭐 주종 이런 건 안 나왔죠. 예. 거기까지는 에이.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거 얘기하면 괜히 뭐 기레기라고 욕도 먹고 그래요. 그냥 그것만 불러도 될 것 뭐 같아요. 중앙일보가 제목을 소주 회동이라고 뽑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앞서 김은지 기자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전한길 씨가 탈당계를 제출하겠다. 예. 이건 장동혁 대표의 실망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한길 씨 측의 자료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속보로 안 낸대요. 변호인단의 극구 윤석열 변호인단의 극구 만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은 취소됐다라는 게 네. 전한길 뉴스 고문 변호사의 입장 발표입니다. 이것도 참 속보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사를 많이 되게 타시네요. 네. 나 혼자서 탈당 예고를 하고 나 혼자서 취소를 하는. 예,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전환계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놓여져 있는 저는 이제 일종의 알고리즘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놓여 있는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106명 명의로 결의문을 냈는데 그럼 어찌 됐던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정책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언론이 누구의 코멘트를 인용하냐. 근데 이에 대해서 전환길 씨는 내가 장동혁 대표를 직접 만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다 들어가요. 모든 정치 기사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금 바라보는 문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유튜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놓여져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이 좀 가다 보니까
전환길 씨가 굉장한 지금 이제 나르시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제 자기가 국민의힘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얘기를 하고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결단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에 제동을 누가 걸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 전환길 씨 그러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또 아무도 막상 그러는 사람은 없고 이러다 예. 보니까 단순히 장동혁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국민의힘의 어떤 그 기반이 이 말하자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잠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전환기 씨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내가 장동혁의 건진이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를 놓고 시나리오를 이미 밝히고 투표를 받아요. 근데 예를 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환길 씨의 정책 진로를 전환길 씨가 결정하면 되지. 전환길 씨가 어디를 대변하길래 누구를 대변하고 있길래 예.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진로에 근데 그게 또 기사도 되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김은지 네. 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되게 불행이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이 계속 그 불행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하더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 혹은 저륜의 그 다음 스텝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장 전환길 씨는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딱 선을 긋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당직 인선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지목을 이미 의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장동혁 대표는 존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사실 바뀐 건 인사 조치가 없으면 당의 결의문을 존중한다라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외교적 언사거든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내 정치 파트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외교관들끼리 할 때 뭐 기하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피해가는 싸움을 피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동의한다거나 혹은 같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그렇죠.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저희가 보통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쓸 때는 그래 너는 너의 입장이 있지.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대로 내 길을 살아라. 하는 거야. 예. 네 입장을 존중해라는 때 쓰는 거죠. 예. 서민석 기자는 어떻게 보는 거지? 인사 조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사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전환길 씨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 유튜버 중에 고성국 씨도 있잖아요. 예. 이 두 분의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 전환길 씨를 탈당하겠다 그러고 예. 고성국 씨는 닥치고 장동혁 지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썸네일 제목이죠. 네, 예, 네, 예. 네. 닥치고. 예. 네. 예.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결국 물론 전환길 씨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무적 판단이 둘에 다르게 내려진 거다. 예. 근데 전환길 씨가 다시 탈당을 번복한 건 주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만류를 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나왔다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번 결의문과 이런 당내에서의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그 다음 당권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다음 당권을 장동혁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줘야 된다. 이런 정부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번 그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당직자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그 서울시장 후보에 지금 원래 신동우 의원이랑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공천 신청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사실 당권파거든요. 예. 이분들이 안 한 거에는 사실상 서울시장 힘들다 본선에서. 그런 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돌려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기류가. 예. 서울시장 힘들다고 본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네 거기 드랍에 약간의 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다 다음 당권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전략을 짰다고 봐요. 저는 그 이 내용을 좀 예. 종합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길 씨가 뭐 탈당을 한다고 했다가 뭐 회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성국 씨는 닥치고 뭐 장동혁 지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움직임이 지방선거용이 아니고 그 이후 그 이유. 네, 그 이유를 좀 염두에 둔 전략적인 좀 행보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노선 변화를 했다 치고가 되는군요. 김은지 기자 말 했다 치고. 예.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 일부 있는 쇄신파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번 인선으로 요번 결의문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선거에 내세울 인물도 없다. 네. 후보들도 안 온다. 이런 건 좀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했다 쳤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면 뭐냐면 서울 경기에서 100석을 넘게 가진 정당이 이렇게까지 후보를 못 찾는다라는 예. 거. 그다음에 마땅히 응당 나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이번에는 안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사 직전에 어떤 사람 정치인도 나가려고 하면 수차례 여론조사를 돌려봅니다. 예. 근데 이기는 숫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못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고 내가 나간다고 해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의 당력으로 봤을 때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선거를 흔히 이제 뭐 구도다, 바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물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완전 사람이 없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기초로 가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몇 차례 인재 영입 발표를 했는데 과거 같으면 그냥 공천 신청을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 사람들이 인재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 누가 인재인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직접, 예. 그냥 후보 접수 정도가 네.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될까 말까 네. 이 애를 태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인재 영입됐다라고 네. 발표가 근데 되는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연령대나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광역을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이제 기초에 나오는 이제 후보들이 정치 신인들인데 뭐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인물을 못 찾고 제가 지방선거를 시작한 이래 정당사에서 현역 자치단체장 2명이 동시에 공천 접수를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삼선한 게 아니면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이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했다 치고인데, 그러니까 했다 말한 들었다 치고. 대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했다의 방점을 찍을 건지 예. 치고의 방점을 찍을 건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간이가 다시 열렸는데 공천 접수해버리면 그 모양새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당장에 들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것처럼 야 이거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최근 서울시정에 대한 뭐 불만들, 한강버스라든지 뭐 세운 사지구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경선에 혹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명태균에 대한 공격이 있을 예. 거예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100만 원만 위반이면 당신 시장에 못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확인해왔지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진실의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감안 뭐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약간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퇴양난이 아닐까라고 본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 얘기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X에 계속 올린 네. 거는 민주당 내 강경파,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소청법입니다. 정부의 수정한 내용 입법 예고안이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이거 안 된다. 좀 더 뜯어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지금 브레이크를 건다고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초과 삼관 태운다라는 이야기로서 정리될 수 있는 말인 것 예. 같은데 전반적인 개혁의 기조를 이제 건드리면서 아예 이제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당장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6번의 의총을 했다. 6번의 의총을 했고 그 당시에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의원들께서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와 지금 올리는 내용들 디테일들이 좀 차이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을 원내 지도부는 좀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토론을 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금 3월 말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19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들은 그날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26일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열기가 어렵고 3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또 밀릴 판단까지 수도 하는 것 같고요. 있다. 예, 실제로 처음에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을 때도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원화 구조 그러니까 신분을 두 가지로 두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중수청에 예. 이제 사법수사관과 그랬죠. 일반 수사관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검사용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예. 있었던 거죠. 예, 그때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좀 수정함으로써 원래 설 직후에 낸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예. 더 뒤로 미뤄진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3월 말 데드라인을 잡고 있긴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 것이 좀 어제 취재의 결과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본방송에서 우리 서민선 기자 댓글들이 많습니다. 지금
치로토님 유튜브에서 라디오로 듣다 박광규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룰루룰루라라님께서 박광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살 빠진 김도균 아닌가? 아, 나는. 김도균 기타리스트. 예. 네, 모든 장발은 다 나오네요 아. 지금. 네. 네, 이한나님께서는 우일 씨 닮았어요. 아. 오. 제가 외모 평가를 좀 안 하는데 환심들이 많습니다. 뭐 아, 나쁜 네. 평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 제가 사실 머리 기르면서 추구하는 추구미는 그 존윅의 키아누 리브스. 왜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본 방송에 얘기한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유튜브로 다시 뒤에 사실만 전해야 연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훨씬 네. 무겁습니다. 네, 세 분과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로 유튜브로 이어졌습니다. 서민생 기자님 지금 이제 평소처럼 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뭐 이왕 하는 거 네. 조니 뎁으로 가자. 뭐 키아누 리브스에서 만족을 하냐. 뭐 우리 이런 스피펌을 한번 네. 해야겠네요. 존 웍의 키아누 립스를 추구한다라고 아까 네. 방금 방송 네. 말미에 얘기하셨는데 그걸 영어로 혹시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영어로요? 예. 영어로 했다가는 지금 명예훼손 당. 이게 이제 키아누 안 립스가 낚이시네요. 고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워낙 이 방송 중간에도 광고 나갈 때 얘기를 네. 했는데 되게 재밌으신 음.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아침 아닙니다. 저도 뭐 방송 오래 했는데 아침 시사 방송에서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 처음 보네요. 예. 아 저도 방송 네. 20년 넘게 했는데 네.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댓글창에서도 샴푸 뭐 쓰시는 거냐 엘라스틴 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장보 관심이 엄청나세요. 장보 드리아드님의 댓글입니다. 이무일 기자님 트리트먼트 뭐 쓰시나요? 엘라스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특정 네. 제품명이 나오긴 한데 네. 엘라스틴인가요? 특정 제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한번 예, 하라고. 예. 저 언어부습니다. 언어부. 언어부? 역시 전문 브랜드 같다. 난 몰라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올리브영에서 이번에 세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쟁여놨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언어부. 언어부. 네. 예. 야 역시 키아누 리브스 역시 언어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샴푸 광고 오늘 샴푸 PPL 들어오면 서민석 기자님께 다 덕입니다. 네, 진전님께서 성태 씨도 헤어 이슈 많았죠. 머리를 안 빗었다고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얘기했던데 예. 좀 더 편하게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쭉 그 얘기한 부분. 먼저 이제 검찰 개혁 가지고 법사위와 대통령이 계속 지난 7일 올리고 또 9일 올린 글은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를 겨냥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 출입 기자시니까 또.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아예 이제 친미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딱 들었는데 예.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이제 때린 건데 이건 말 좀 들어라. 예, 말 좀 들어라. 딱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경파들이 내세우는 게 검찰 개혁이 곧 내란 종식이다. 예. 이렇게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이걸 어떻게 맞받았냐면 완벽한 검찰 개혁은 정권 연장이다. 네.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이 민주당 핵심. 민주당 핵심. 네. 지금-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옮겼길래 네. 답할 줄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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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원 보호는 제 생명과 예. 같기 때문에. 예.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 이 70년 동안 유지되어 이 검찰을 어떻게 1년 만에 그리고 법 하나로 이게 개혁을 하겠냐. 네. 지금의 강경파들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거다 이거. 예. 그래서 사실 정권이 더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얘기입니다. 예. 재창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검찰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그다음에 경찰과의 이제 서로의 견제 이런 것들 계속 제도상으로 만들어 가야 예. 결국 검찰 개혁의 완수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벌써 뭐 한술에 뭐 배부르듯이 약간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근데 9일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X 글에서 약간 눈길을 끈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 모두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이 표현이 있거든요. 네. 결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 결정이 됐다라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왜냐면 지금 모르겠더라고요. 수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다시 재의결돼서 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정안에 대한 예, 결과군요. 그렇죠. 국무회의 의결까지 해서 다시 지금 이제 다시 본회의 했으니까요. 통과를 기다리고 예,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법사위에 약간 저항의 목소리들을 진압이 된 건가라는 생각인데 그건 아니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수정안. 법사위만이 아니라 행안위도 같이 걸려 있는 법안이거든요. 수정법은 행안위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지더라도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법사위인 것이고 행안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게 법사위에 소위를 통과만 하면 이게 아마 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소위도 지금 약간의 난항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다중을 향한 거든 아니면 뭐 1대1이든. 근데 왜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그룹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추미애 김용민 의원 2명이거든요. 핵심은. 예. 그럼 왜 대통령이 이 둘을 직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이다이로 만나서 얘기를 못하고 SNS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관계, 이 정도면 대통령이 뭐 비공식적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전임 대통령은 그렇게 안가에서 만나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럼 만나서 사법개혁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수사관제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일단 1차적인 쟁점 이거 두 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리가 안 되고 이거를 SNS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SNS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자유로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청이 일단 이 문제 가지고는 의견이 물론 여기서 당은 뭐 정청래 대표 쪽은 아닙니다. 근데 법사위의 문제인데 소통이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안 되는가 지금 이 국면에서의 미스테리는 약간 그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 지금 또 의견이 막 올라왔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게 취재해서 이게 저는 이제 당만 취재하다 보니까 예. 사실 청와대 쪽의 의중은 잘 모르겠는데 당에서는 이제 요거를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랑 네, 추미애 위원장 정도가 이제 키를 잡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청명 갈등이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있다고 저는 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명청이라고 하지 않나요? 청명 갈등이라고 당에선 하나요? 아 제가 굉장히 당 출입을 순서가 하니까. 예민한데. 네. 청와대 출입 김은지 기자는 청와대 아니, 전 청와대 출입은 아니긴 하지만 통상은 명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명 갈등이라는 단어가 좀 신선하네요.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청명이라고 주로 합니다. 아 그럼요. 저희는 예, 당 출입이다 보니까. 야, 신선하네요. 역사상으로도 보면 명나라가 먼저인데. 역시 네. 예. 아무튼 저희 중국 대표님이 네. 앞에 네, 저희 대표는 아니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지지난 의총 때 처음 정부안 올라오고 나서 그 의총에서 정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분위기를 우리가 여당인데 정부안을 어떻게 대놓고 까겠냐라는 걸로 분위기를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예. 그러면서 의원들이 다수가 계속 발언을 그래 이거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대통령 우리가 이제 흔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 다 만들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지도부가 나와서 이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 당론을 정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브리핑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말에 고위당정에서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때 이제 좀 세게 한마디 이때 고위당정에서 또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의총의 흐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거 원래 사실 거기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요번 그거를. 근데 거기서 대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법사위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주는 예. 그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그 거대의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뭐 청명 갈등의 이제 연장선으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은 당 대표가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얼룩이 묻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인데 대통령은 한 번의 개혁을 다 할 수가 없다. 조심 또 조심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 당 대표는 얼룩이 묻으면 안 된다로 해서 5.5씩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지금 서민선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좀 밀고 간 부분도 있다라고 기자들이 해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뭐 당직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정청래 대표 혹시 아닌데 나 우리 청명 갈등 없는데라고 하면 저희가 또 반론으로 잡아서 인터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갈등이 민주당 내도 많아요. 검찰 개혁 이슈 여기까지 뭐 하고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드문 사례입니다. 겸공의 김어준 씨와
또 민주당 특히 이제 친명 쪽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팩트를 얘기하면 어제 MC 장윤수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있죠. 겸공에서 얘기한 거예요. 검찰과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정부 고위인사가 공소 취소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거는 거래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예. 뭐 다 즉각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라시 예. 수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뭐 그 채널이 플랫폼 이제 민주당에게 굉장히 이제 가장 우호적인 그 채널 중에 하나인 예. 뉴스공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낳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뭐 사실을 더듬어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익명의 단수 취재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이러면 그 취재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 실명에 준하는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아직 그 정도로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은 강하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 현실일 수는 있지만 사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설령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현실과 사실은? 현실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하자면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특정 채널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얘기해 줄 만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가장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 예민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저작거리에서 이러쿵 저러쿵의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가 되는 거가 나로 말하자면 취재원이 특정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어느 지점에선가의 어떤 왜곡이나 혹은 뭐 편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구나 장윤수 기자 표현에 따르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통령의 측근, 네. 정부 고위 관계자. 취재원이 이 고위 관계자랑 동일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취재원이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시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도 이야기에서 저희가 뭔가 네. 추정하기에는 좀 아직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관련 취재를 한 게 아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폭로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권이 연관되어 있고 그렇죠. 대통령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폭로와 기사를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물적 증거,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음성이나 혹은 문자 메시지 정도가 나와야지만 예. 가능한 그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장인수 전 기자께서 좀 뭔가 내놓으시거나 해야지만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당에서도 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저런 식의 막 지르는 게 맞느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잣거리에 뜬 소문에 예. 근거 없이 이렇게도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제 뭐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은 국정조사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폭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야권으로서는 하나의 이제 공세의 아이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가 만약에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물타기 할 이슈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약을 지금 왜 저렇게 꺼내가지고 올리느냐라는 식의 좀 당혹스러움과 불쾌감들을 좀 드러내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바로 그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이거 특검 해야 된다. 바로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뭐 특정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아까 이제 김한 선배가 말한 것처럼 이게 현실과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예. 들면 지금 야 우리가 검찰 어떻게 좀 그래도 검사 지위 좀 유지해주고 그다음 보안 수사권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죠. 누가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거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기사화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취재하고 기사 쓰고 하는 저희 문법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그게 한 번 듣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잠시만요. 이 부분을 이게 워딩의 조사 엄이 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장윤수 기자가 아침 그 김우주 씨 방송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말을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검사들에게 직접 여러 명에게 얘기했다라는 말이 팩트라고 지금 장인수 기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검사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정치인이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든 우리는 이게 공소 취소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그 맥락이라는 게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누가 보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죠. 지금 대통령 뜻대로 하는 거죠. 이 얘기도 앞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같은 맥락 같은 문맥 안에 있는 것이냐. 예. 이 부분이 하나 있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검찰이 있는 게 훨씬 낫지. 검찰이 대통령 말 그렇게 잘 듣는데 그럼 특수부가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그러면 예. 착착착착 이렇게 제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석에서는. 근데 나와서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은 사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은 특수부가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와서는 검찰 개혁하자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 근데 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누구도 지금 다 공소 취소 얘기를 해요. 근데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맥락과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는 대통령의 뜻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공소 취소해라. 내가 다수의 검사들에게 들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건 이제 굉장한 말하자면 점프나 비약 이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맥으로 읽힌다. 예. 예를 들어서 모 장관이 가까운 검사에게 자 국회에서 공소 취소 모임도 있는데 내가 봐도 이거 조작 기소인데 공소 취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쓱 얘기했다라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은 자리, 당시, 맥락, 누구 그 전에 있었는 이 모든 디테일에 따라서 약간씩은 뉘앙스가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제가 한 표현대로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로 인식될 수 있나요? 압박이 될까요? 아니면 의견 표명일까요? 좀 헐거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헐거웠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장관의 인상으로 예, 얘기할게요. 자리와 맥락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 어떤 그래요? 인상을 쓰고 어떤 맥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이야기 하신 다음에 근데 김은지 기자 최근에 뭐 이제 지금 이제 승진이 좀 곧 앞에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한다면 그건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앞뒤 이야기 전혀 없이 그 말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그 판단의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스캔들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볼 문제이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뭔가 당사자는 뭐 쉽게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만으로 지금 던지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좀 내놓긴 해야 더 된다. 꼼꼼하게 예, 그렇죠. 가야 된다. 예, 증거 물론 자료들. 꼼꼼한 게 있는 게 보통 기자들이 차례차례 내놓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김어준 씨가 이거 되게 큰 취재다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지 어떤 싶어서 그렇죠. 굉장히 놀랄 수도 있죠. 놀랄 수도 있고 예. 또 주진 의원이 했듯이 특검 요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앞서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김어준 씨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저 김준일 평론가가 뉴스연구소에 얘기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이 이제 친민주 쪽에 많이 하는데 여권에 아플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두 가지 추론이 결국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냐면 이 검찰 개혁을 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권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사정권인데 이 사정권의 핵심이 검찰 권력인데 이 검찰 권력을 민주당이 해체하려고 해서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다. 이런 이제 말한 추론이 있고 예. 지금 요 추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공소 취소라든지 검찰과의 어떤 구체적인 딜이죠. 이거는 구체적인 딜을 하는 조건으로 그다음 정부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검찰 조직을 그래도 좀 보존해서 가는 형태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얘기가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방송에서 다 지금 하고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놓고 보면 사실관계가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지금 법조던 청와대 출입이던 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재판이 중지된 거 이후에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한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없는 일인데 왜 지금 5년 동안은 하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는
온통 이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들은 기류로는 그렇진 않다. 그거 이제 이미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크게 뭐 논의하는 바는 아예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디테일들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장인수 기자가 그런 게 알고 있으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뭐 몇몇 검사들에게 지금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 걸 압박으로 봐야 될지 이건 좀 거래라고 봐야 될지 이런 건 애매할 수도 있고요. 물론 거래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그냥 빠질 수도 있는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전후 맥락이 분명히 거래나 압박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 이건 또 다른 얘기가 그렇죠. 되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요 얘기 마지막으로 제가 했습니다. 조국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갈등.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당권 주자들이 여기저기 다 싸움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호남에서 이삭 죽게 하지 말고 영남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조국 대표가 모욕과 폄훼를 멈춰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반장인 거 지금 부반장이신가요? 참할진이라고 참할진입니다. 네. 참할진이에요? 네. 보통은 죄송합니다. 잡진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잡진이라고 예. 예, 말진 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진 뗀 지가 언제 안 돼?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제일 너무- 많이 하시는 예, 게 너무 기자 전문 용어인데 네. 그러니까 잡진. 중간급이다. 네. 이런 이야기죠. 원래 각 반에 민주당이면 반장 있고 네. 부반장 있고 네. 중간에 잡진이 네. 상황에 따라서 뭐 두세 명, 서너 명까지 있고 맨 그리고 끝에 말진. 말진이 네. 있습니다. 반장이 시키는 일만 한다.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제일- CBS 대표. 네. 제일 내공이 뛰어난 게 보통 참할진, 잡진이에요. 맞아요. 제일 네. 활동적이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제가 조국 당은 또 하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예. 예, 저희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해 듣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흐름이 조국 대표가 이준석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금 계속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짜 힘들다. 조국 당에서 한석도 나오기 힘들다. 당협 단체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비벼볼 수 있는 게 이제 3인 선거구에서 한두 개. 근데 뭐 예를 들어 담양군수 지난번에 한번 이겼잖아요. 보궐에서. 예. 근데 거기서 내막을 들어보면 거기는 조국 당이 이길 수밖에 없게끔 사실 민주당 내부에 그 경쟁이 그렇죠.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폭망각오로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끝까지 이제 좀 존재감을 보이려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이고 사실 크게 민주당에서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신경을 제일 많이 써주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전 대표. 어제 예. 바로 예, 여러 페이스북에 언급들을 글을 계속 썼죠. 하고 있죠. 찌질하고 비겁하다라는 네. 표현을 네.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대표가 군산에 출마를 할지 부산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뭐 평택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될지에 대한 결정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 달려 있는 종속 변수 같은 거라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지도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당 간에서 논의가 가능한 대상이냐? 저는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한 얘기는 제가 오늘의 어떤 워낙 중요한 문제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약간 변화나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그건 다음 방송에서 내일 겸손은 힘들다죠. 힘들다. 거기서 한 얘기가 추가로 된 게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에 오늘 서민석 기자 얘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네. 예. 잠시만요. 아까 봤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야생님께서 김한 기자님의 바가지 머리도 울고 갈 CBS 안정환 기자님이라고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네. 안정환까지 안정환. 갔습니다. 아까 누가 나한테 미스터 빈 같다 그랬어요. 미스터 빈? 빈? 약간 닮으신 것 같은데요. 김한 기자는 미스터 빈. 잘생긴 미스터 빈 같아요. 박성태 그 아는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스터 빈. 네. 저 키아누 리브스도 알아요. 키아누 리브스. 아까 약간 당황하시는 것 근데 같은데요. 스피드 유명했던 영화예요. 아까
마이크가 꺼졌을 때 추구미를 잘 네. 모르셔갖고. 네. 추구미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차차차님께서 본방 끝나고 장발 보러 왔는데 아. 서남용 쪽이신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남용 예, 쪽이신데. 그리고 댓글창에 막성태는 왜 안 나오냐는 그렇죠. 이야기도 꽤 있더라고요. 오늘은 오늘은- 안 나오십니까? 예, 오늘도 파일만 다음에 그러면 김민지 기자가 이거 하시고 제가 막성태로 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선 기자의 짧은 머리 사진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굳이요? 있습니다. 아. 예. 오, 정말 어. 잘. 어머,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보겠다. 아니 야. 지금 밑에 취재기 곽상도 아들 되는 곽상도 아들 아니에요? 야. 어머. 어머, 같은 분. 네, 저 입사할 때 아. 사진이고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이제 연차를 8년 차. 8년 야. 차. 8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풍파를 많이 겪었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CBS 빡센가 보다. 예. 예. 갑자기 새록새록하네요. 네. 야. 저런 머리가 있었다니. 야. 8년 전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이 더 개성 있으시다. 이렇게 댓글로 댓글로. 넣어주시네요. 예. 어. 짧은 머리가 훨씬 좋다. 아, 8년 전 사진. 초심으로 머리 다시 깎고. 근데 솔직히 좀 TMI를 말씀드리면 예. 저 전에도 이렇게 길렀었어요. 아, 원래 아. 추구미가 네, 항상. 대학교 때. 예, 예. 예. 근데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 긴 머리로 입사를 이제 네. 하시니까 그 입사를 실패했다. 나름 도전을 해봤어요. 머리를 예.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어. 머리를 묶고 면접 보러 가고 와, 그 면접에 언론사 항상- 시험요? 언론사 시험은 그래서 언론사 시험 볼 때 원래 그 전에 기업을 아, 야, 기업에서 예, 기업이 더 일반 빡빡할 것 회사 같은데.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머리 얘기 계속 물어봐가지고 이제 기자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머리를 자른 거예요. 아,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짧은 머리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일생의 짧은 순간이고 이게 보통이라고 아, 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뭐 동일인인지 헷갈릴 네. 정도긴 와. 한데. 예. 스튜디오 이런 관심 네. 너무 예. 민망합니다. 스튜디오 사장님이 테크닉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 저도 항상 앵커 할 때 이렇게 보통 프로필 사진 찍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기술의 발전 과정을 증명해 주세요. 저는 이미 느낀 것 같은데요. 박상태 가끔 이렇게 나올 때 진행자. 밑에 네. 하단에 얼굴 나오는데 네. 누구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JYB 멘트님께서 개인정보 겁나 유출이다. 호팡보다 심하네라고 크크크 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서민선 기자에게 이 사진 공개해도 되냐라고 허락 받았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 뭐 드리고 싶으신 분 있으면 네, 아까 그 엘라스틴 예, 엘라스틴님. 물어보신 분. 예. 장보 드리아드님입니다. 예. 이무일 기자님 트리트먼트 뭐 쓰시나요? 엘라스틴 하시는 것 같아요. 장보 드리아드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저는 건강 달리미님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님. 방송 늦게 들어왔는데 서민성 기자님 뒤태 보고 자매님 나오신 줄 알았는데 앞모습 보니 사역받은 대역죄인 컨셉이네요. 사육받은 임꺽청 모습이다. 네. 요새 왕사람이 유행이니까. 예, 건강달님에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 기자님 이렇게 저는 만약에 저에게 기회 주신다면 예, 저는 기회를 드렸어요. 저는 그 안정환이라고 표현해 주신 아. 안정환. 제가 아이들이 기억 못 하는데 네. 네. 저도 기억 감사합니다. 못해요. 아, 아까 제가 제가, 읽었던 것 예, 같은데. 있었는데 아까 근데 여러분이 안정환. 있었어요. 예. 안정환님이라고. 자기가 다신 분은 다시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안정환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 야생님인가요? 우리 제작진 야생님입니다. 야생님.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야생 V8W 야토 안정환 저예요라고 주셨습니다. 무적 LGT님 기자계 테리우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정보 드리아드님 건강달님이님 야생님 제작진에게 이메일로 아이디 보내주시면 연락처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뭐 서 기자님 뭐 어머님이나 네. 방송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어머님이나 뭐 혹시 뭐 친구분이나 네. 결혼은 미혼입니다. 아직 의원님 뭐 친구분이나 이렇게 하실 말씀 있어 하세요. 영상 편지. 여기서요 갑자기요? 네. 재밌잖아요. 아. 인생 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또 나왔어. 뭐 아니요. 점잖게 점잖게. 평소에 엄마 이렇게 네. 하신다든지. 추구미대로 해주세요. 추구미대로. 아, 키아누 추구미대로.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처럼. 예. 근데 제가 그 사실 저 이번 명절 때 예. 그 어머니 뵈러 갔는데 예. 머리 자르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르라는 네. 아우. 그 지금 저 짧은 머리를 이제 굉장히 그 좋게 보셔가지고 얘기. 예.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라야 또 이렇게 장가도 가고 그러지 않겠냐. 예. 기자로 잘 안 보지 않냐. 뭐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머니가 명절 때 음. 하셨는데 엄마 덕분에
저 그래도 취재할 때 좀 더 괜찮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또 관심도 이렇게 아. 받고 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예. 서민선 기자 어머님에게 어머님께서는 꼭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서 잘 살아요. 보니까 네. 관상이 잘 살게 생겼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 김은지 기자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손민수 기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